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그 밤, 그녀는 립스틱도 지우지 않은 채 술잔을 비우고 있었어요. 딸아이가 떠나고 빈 방이 너무 조용해서 유튜브도 드라마도 그녀의 속을 채워주지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났어요. 삐삐삐, 띠리리. 그녀는 순간 멍해졌어요. 유진인가? 아니면? 문이 열렸고 검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머리는 젖어 있었고 손에는 캔맥주 2개가 들려 있었죠. 이름은 태호, 딸의 전 남자였어요. 그냥 맥주 좀 같이 마실까 해서요. 혼자 계시잖아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죠. 그래요. 맥주 정도는 괜찮겠죠? 그의 젖은 옷이 그녀의 소파를 적셨고 그녀는 수건을 가지러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따라온 건 태호의 손이었죠. 어머님, 수건보다 더 따뜻한 게 있잖아요. 그의 숨결이 너무 가까웠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부엌의 조명이 그 남자의 젖은 눈동자에 반사되고 있었고 그 속엔 유진이 아닌 그녀가 담겨 있었죠. 그녀는 알았어요.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하지만 동시에 너무 오래 기다려왔던 순간이기도 했다는 걸요. 그 남자가 부엌에서 웃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여자였어요. 지영은 49.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25년을 버텨온 노련한 판매원이자 이혼 15년 차의 엄마였어요. 딸 유진은 26. 연애도 취업도 엄마에게 불만도 많았지만 결국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하던 아이였죠. 그런 유진이 집을 나가던 날 싸움은 격렬했어요. 인생이니까 간섭 말라고요. 나도 내 인생 살게요. 그날 이후 지영의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마음을 긁는 듯했죠. 그리고 며칠 뒤 문득 마주친 얼굴. 유진의 전 남자 태호. 마트에서 우유를 고르다 그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그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태호는 여전히 말끔했고 은근히 단정한 말투는 지영의 오래된 귓속을 간지럽혔죠. 그날 이후 이상하게 자주 마주쳤어요. 엘리베이터, 주차장, 심지어 그녀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도요. 어느 날 저녁, 그는 아예 그녀의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걷다가 그냥 발이 여기로 오더라고요. 지영은 차마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대신 말했죠. 배 안 고파요? 태호는 웃었고 지영은 그 웃음이 싫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둘은 김치찌개를 함께 먹었어요. 지영이 말했죠. 유진이와는 요즘 연락도 없어요. 다 끝났죠. 뭐.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죠. 네. 어차피 끝난 건 끝난 거죠. 그 말이 어쩐지 그녀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어요. 그리고 그 찌름은 점점 묘하게 퍼져나갔어요. 며칠 뒤 태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서 술도 가져왔죠. 혼술하기 싫어서요. 지영은 그날 처음으로 딸의 방 불을 끄고 자기 방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느꼈죠. 그 남자의 향기가 집 안 가득 스며들고 있다는 걸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꺼내 들었어요. 오래 써서 다른, 하지만 버리지 못했던 그 색. 입술 위에 얹히는 붉은 선은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도 아직 여자라고.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저녁이었어요. 지영은 모처럼 미역국을 끓였죠. 마치 누군가를 위한 밥상처럼 괜히 고명도 얹고 밥도 새로 지었답니다. 그런데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그가 다시 왔어요. 이 냄새, 어머님 미역국이죠. 지영은 웃으며 맞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식사는 조용했지만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와 태호의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죠. 요즘 왜 이렇게 잘 챙겨주세요? 태호가 그렇게 물었고 지영은 장난처럼 말했어요. 그냥 아니, 태호 씨가. 요즘 좀 말라 보여서. 순간 말이 꼬였지만 그는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술잔을 들었죠. 그럼
그 말라 보이는 사람한테 한 잔 더 주세요. 술은 천천히, 그러나 빠르게 그들의 경계를 무너뜨렸어요. 거실에 앉아 마저 남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정전이 났어요. 탁! 모든 불빛이 꺼지고 두 사람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놀라셨죠? 아니요, 오히려 이게 더 조용하네요. 지영의 말에 태우는 무언가 결심한 듯 다가왔어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에 닿았고 지영은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따뜻해요. 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그녀의 심장을 흔들었죠. 그의 손이 점점 올라왔고 그녀의 목덜미 가까이까지 닿았을 때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호야, 넌 지금 뭘 하는 거니? 그냥 기다렸어요. 이 손길을. 지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숨결이 너무 가까웠고 그의 손길은 이미 그녀의 등을 타고 있었죠. 불 꺼진 거실 안에서 그녀는 딸의 이름도 과거의 경계도 잠시 잊었어요. 그건 욕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 외로움이 부른 대답이었을까요? 무엇이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체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손길 위에서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죠. 이게 마지막이어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하지 말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정전이 복구된 후 그날 밤의 기억은 마치 꿈처럼 아득했어요. 지영은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그녀의 속은 혼란스러웠죠. 태호의 손길, 숨결, 그리고 그가 떠난 후 거실에 남겨진 미묘한 온기. 그건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엔 너무 뜨겁고 너무 솔직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태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영은 오히려 안도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창문을 자주 열었어요. 혹시라도 그가 지나가는 걸 볼까 싶어서요. 그런 자신을 자책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람. 난 엄만데. 그 애 엄마잖아.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지영이 퇴근하고 집 앞 편의점에 들렀을 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태호였어요. 하얀 셔츠 소매를 걷고 진열대 앞에서 맥주를 고르고 있었죠. 지영은 숨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등을 돌려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지영은 멈춰섰고 돌아보지 않았지만 발소리는 그녀 쪽으로 다가왔죠. 잘 지내셨어요? 전 며칠 좀 생각 정리하느라.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지영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는 작게 웃더니 맥주 2캔을 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그리고는 한 캔을 그녀 쪽으로 내밀었어요. 이거 그날 남기고 간 거. 오늘은 제대로 마실래요? 지영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 캔을 받는 순간 그녀의 손끝은 그날 밤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날 밤 둘은 아파트 옥상에 올랐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캔을 딴 소리가 울렸죠. 여기 유진이랑도 자주 왔었어요. 그의 말에 지영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미안해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데.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말하고 싶었어요. 그 아이랑의 일은 끝났으니까요. 지금 내 마음속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지영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죠. 지금 그 말 무슨 의미예요? 태호는 그녀를 바라봤고 지영은 그 눈빛이 거짓이 아님을 느꼈어요. 처음은 유진이었을지 몰라도 끝은 어머님이었어요. 그 말에 지영의 손에 들린 캔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들었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호야, 지금 이 길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태호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온기가 전해졌고 그녀는 피하지 않았어요. 옥상 위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밤은 오히려 따뜻했어요. 도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마치 멈춰진 시간 속에 있었죠. 그 순간 지영은 느꼈어요. 이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오래전부터 예정된 운명 같은 거였다고요. 그날 이후로
지영의 집은 둘만의 안식처가 되었어요. 지영은 더 이상 립스틱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지 않았고, 태호는 퇴근 후 그녀의 집으로 향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죠. 어머님,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요. 그는 능숙하게 칼질을 하고 마늘을 볶았어요. 기름 튀는 냄비 앞에서 소매를 거둔 그의 팔을 바라보며 지영은 속으로 혼잣말했죠. 이 남자, 정말 내 사람인가?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유진이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던 그 순간 지영은 모든 피가 식는 걸 느꼈어요. 엄마, 나 좀 지낼 수 있어? 집주인이 전세 올려달래. 지영은 무너지듯 웃었어요. 그래, 들어와. 태호는 그날부터 다시 연락을 줄였어요. 지영은 이해하면서도 속이 타들어갔죠. 며칠 뒤 유진이 식탁에서 묻더군요. 엄마, 요즘 태호 오빠 안 보여? 지영은 젓가락을 멈췄어요. 그 애랑은 끝났잖아. 너도, 그 애도.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끝났지. 근데 가끔 엄마 집 쪽으로 오는 것 같던데. 그 순간 지영의 손이 떨렸고 유진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영은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조금 거리를 두자. 답장은 없었고 그녀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집에 있던 유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게 뭐야? 지영은 숨이 멎는 듯 달려가 보았고 유진은 엄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태호와 주고받은 메시지. 그날 밤 고마웠어요. 당신이 더 원할 줄 몰랐어요. 이게 진짜야? 이게 당신이 할 짓이야? 유진의 눈엔 분노보다 실망이 깊었어요. 지영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모든 말보다 무서운 건 딸의 눈에 비친 자신이었죠. 넌 내 남자였다고.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넌 버렸잖아. 그 아이를. 난 지켜줬고. 지켜줘? 자기 욕망을 지킨 거겠지. 문이 쾅 닫히며 유진은 나갔고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성도, 사랑도, 도덕도 한꺼번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녀는 손에 남은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속에 여전히 안 읽힌 태호의 답장이 도착해 있었죠. 그날 당신이 문을 열지 않았다면 나도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문은 열려 있었고 세상은 그 틈으로 폭풍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영은 며칠째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집 안엔 유진의 짐이 그대로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엔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여 떠다녔죠. 태호는 연락이 없었어요. 지영은 핸드폰을 수없이 열었다 닫았다 하며 그 메시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당신이 문을 열지 않았다면 나도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은 무책임한 핑계 같기도 했고 솔직한 고백 같기도 했어요. 며칠 후 지영은 백화점 근무 도중 휴게실에서 태호를 마주쳤어요. 그는 택배 기사 유니폼을 입고 물건을 나르고 있었죠. 태호야, 그는 순간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둘 다 어색하게 웃었어요. 지영은 조용히 말했죠. 잠깐 시간 있어요? 그들은 백화점 뒤쪽 작은 커피숍에 앉았어요. 지영은 손에 힘을 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유진이 많이 아파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 일부러 연락 안 했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무너진 거예요. 참았어야 했는데 그땐 너무 외로웠어요. 태호는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덮었어요. 저도요. 어머님만 아니었으면 그 밤 이후로 벌써 떠났을 거예요. 지영은 그 손을 천천히 치우며 말했어요. 우린 멈춰야 해요. 유진이가 다시 돌아오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엄만데.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마음까지 멈출 순 없잖아요. 저도 노력할게요. 거리를 두는 연습이라도. 그 말은 어쩐지 위로였고 또 아픔이었어요. 며칠 뒤 지영은 혼자 시장을 보러 나갔어요. 야채를 고르다 보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이 한 단에 1,000원이요. 아주머니.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유진이었어요. 지영은 고개를 돌렸고 유진은 장바구니를 들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 표정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단지 조금 지친 듯한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지영은 말없이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그렇게까지 미안해하며 포기한 관계 속에서 정작 딸은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요. 그 밤, 지영은 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괜찮아요. 당신 마음. 저도 그대로니까요. 답장은 짧았어요. 지금부터 천천히 가요. 조심스럽게. 함께. 그 말 한 줄에 지영은 립스틱을 다시 꺼냈어요. 이번엔 무겁지 않게 가볍고 따뜻하게 웃으며 입술에 올렸죠. 누구도 몰랐어요. 금기란 누군가의 시선보다 내 안의 기준이라는 거요. 그리고 기준은 사랑 앞에선 조금씩 바뀌기도 한다는 거요. 지영은 일상이 다시 익숙해진 듯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는 여전히 균열이 있었죠. 태호와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았지만 가끔 마주치는 짧은 순간들이 그녀를 계속 흔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이번엔 예고도 없이 캐리어 하나 끌고 들어왔죠. 엄마, 나 다시 여기서 살래. 지영은 깜짝 놀랐지만 반가운 얼굴로 맞았어요. 그래? 방은 그대로 있어? 유진은 말없이 캐리어를 밀어넣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뜻밖의 말이 터져 나왔죠. 엄마, 나 태호 오빠 다시 만나볼까 해. 지영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 사람 놓친 건 실수였단 생각도 들어.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영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말을 꺼내야 할지 아니면 묻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유진은 이어서 말했어요. 며칠 전에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나 아직 그 사람 좋아하나 봐. 그 순간 지영의 귓가에 그날 밤 태호의 숨결이 다시 맴돌았어요. 딸의 남자였던 사람, 하지만 자신을 여자라고 느끼게 해준 단 한 사람.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거울을 마주하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죠. 지금 이 순간. 난 어떤 선택을 해야 하지? 딸을 위해 모든 걸 버려야 하나? 아니면 나를 위해 무언가를 지켜야 하나? 그날 밤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아니, 지영 씨. 오늘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결심에 찬 듯했어요. 지영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좋아요. 우리 예전처럼. 옥상에서 봐요. 옥상은 여전히 조용했고 바람은 시원했어요. 태호는 캔커피를 2개 들고 있었고 그녀에게 건넸죠. 커피밖에 없네요. 술은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커피가 더 따뜻하죠.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유진이가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흔들렸어요. 그 아이는 아직 어리고 예쁘고 나와 잘 어울리죠.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유진이 말 듣고 심장이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태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도 전 여기 왔잖아요. 지영 씨,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지영은 조용히 손을 잡은 채 옥상에서 바라본 도시의 불빛을 응시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나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딸한테서, 세상한테서. 하지만 이제는 정면으로 보고 싶어요. 당신이 내 앞에 있듯이. 그날 밤 둘은 더는 숨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지영은 알았어요. 그 선택은 곧 폭풍을 부르는 일이 될 거라는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과 죄책감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죠. 나 엄마이기 전에 여자였어요. 그걸 잊지 않게 해준 사람 당신뿐이에요. 그날은 유진의 생일이었어요. 지영은 이른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래. 오늘만큼은 엄마로만 살자. 태호 얘긴 꺼내지도 말고.
그러나 아침 식탁은 살얼음 같았죠. 유진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묻지도 않은 말을 꺼냈어요. 오빠한테 문자 보냈어. 답은 없지만 지영은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였고 마음속에선 거대한 파도가 일었어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호가 집 앞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죠. 지영은 놀라며 나가려 했지만 이미 유진이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오빠 여기 웬일이야? 지영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태호는 당황한 듯 꽃다발을 움켜쥐고 있었죠. 유진아, 나 오늘은 그냥 생일이라서. 유진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이상한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고마워. 근데 오빠, 잠깐 들어와. 엄마도 있어. 그날 밤 거실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한 사람은 진실을 숨긴 죄인처럼, 한 사람은 흔들리는 연기자처럼,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마지막 연극의 막을 내리려는 연출가처럼.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나 다 알고 있었어. 엄마 핸드폰에 비밀번호도 몰랐을 것 같아? 지영은 말을 잇지 못했고 태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날 이후 일부러 기다렸어. 엄마가 먼저 말해주길. 태호 오빠가 돌아설 줄 알았어. 근데 둘 다 날 속였더라. 지영은 입을 때려다 말았어요. 유진은 웃으며 말했어요. 웃긴 건 뭔지 알아? 나 질투 났어. 태호 오빠가 엄마한테 다정하게 말하는 게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진아, 미안해. 그땐 너와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 그럼 엄마랑은 어울려? 그 말에 지영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았어요. 그만해.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픈 거 다 알아. 하지만 너도 알잖아. 그 아이. 내가 먼저 떠났다는 거. 유진은 말없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가 먼저 떠났지. 근데 왜 엄만 나한테 말 안 했어?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그리고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침묵이 흘렀어요. 태호는 그 사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유진아, 용서해달란 말은 못하겠어. 하지만 진심이었단 것만은 알아줘. 유진은 눈을 질끈 감고 다시 떴어요.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 정말 두 사람 다 미웠어. 근데 또 이해도 됐어. 웃기지? 그날 밤 유진은 짐을 싸서 조용히 떠났어요. 지영은 문 앞에 서서 딸의 등을 오래도록 바라봤죠. 태호는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어요. 이제 모든 걸 알게 됐네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는 숨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어.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운 느낌이었어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누구의 여자도 아닌 단지 지영이라는 이름으로요. 유진이 떠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지영은 그녀의 빈 방을 정리하며 남겨진 흔적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넣었죠. 딸이란 존재는 그저 사라지지 않았고 방 안엔 여전히 그녀의 숨결이 배어 있었어요. 태호는 그동안 자주 들르지 않았어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문을 두드리곤 했지만 지영은 일부러 문을 늦게 열었죠. 마음은 흔들렸어요. 모든 게 밝혀졌고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었지만 그녀는 뭔가 더 큰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지영은 백화점 매장에서 뜻밖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줌마, 태호 씨 봤어요? 요즘 옆 동네 사모님 가게에서 일한다던데.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그날 저녁 그녀는 직접 그 가게로 향했어요. 유리문 너머 검은 앞치마를 두른 태호가 웃으며 계산을 하고 있었죠. 지영은 다가가 유리문을 밀었고 문이 열리자 그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지영 씨, 여기 어떻게?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태호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고 사모님이라 불리던 여인이 다가와 말했어요. 이분이 말씀하신 그분? 지영은 말없이 인사했고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분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사모님의 눈이 조금 흔들렸어요. 지영은 바로 그 자리를 나왔어요. 뒤이어 달려나온 태호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지영 씨, 오해 마세요. 저 여기 일하느라 괜찮아요. 이해해요. 근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당신, 그날 나랑 함께한 이후로 나를 한 번이라도 여자라고 느꼈어요? 태호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녀를 껴안았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이 그날 같았어요. 지영 씨는 내게 가장 치열했던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날 이후 지영은 다시 문을 걸어 잠갔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불안은 태호 때문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었죠. 며칠 뒤 지영은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들었죠. 자궁에 종양이 있습니다. 수술을 권유드립니다. 그녀는 정신이 멍해졌어요. 인생이 또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죠. 그날 밤 태호에게 말할까 수백 번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야,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같이 밥 한 끼 하자. 유진은 놀란 듯 짧게 말했죠. 그래, 엄마. 그 전화를 끊고 지영은 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조금만 나 혼자 시간을 가져볼게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나 자신과 싸워야 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태호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저 집 앞에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죠. 하얀 카라꽃. 지영은 그 꽃을 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터뜨렸어요. 욕망, 사랑, 죄책감, 슬픔. 그리고 이제 병이라는 단어까지. 그녀는 알았어요. 삶의 최대 위기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는 고독이라는 걸요. 수술 날짜가 정해졌어요. 지영은 짐을 싸며 침착하게 준비했어요. 딸에게도 태호에게도 아무 말 없이요. 병원에 입원한 첫날 밤, 불 꺼진 병실에서 지영은 혼잣말을 했어요. 나란 여자 꽤 복잡했네. 그래도 사랑을 놓치진 않았으니까.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렸고 유진이 들어왔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 지영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떻게 알고? 태호 오빠가 말했어. 엄마 문자 보고 이상하다 싶었대. 병원까지 다 뒤져서 찾았대. 지영은 그 말에 웃었어요. 그 사람, 여전히 바보같이 성실했죠. 유진은 엄마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나 이제 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태호 오빠를 사랑한 것도, 나보다 엄마 자신을 먼저 안아준 것도. 지영은 그 말에 가만히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고맙다. 수술날 아침, 태호가 나타났어요. 손엔 조그만 책과 편지 하나가 있었죠. 지영 씨, 수술 잘 마치고 나면 이 편지 읽어주세요. 그는 병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며칠 뒤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지영은 태호가 남긴 편지를 펼쳤어요. 그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지영 씨, 사랑은 정답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딸을 잃지 않길 바랐고, 당신이 자신을 잃지 않길 바랐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언젠가 우리 둘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 날을. 그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전 남편도 아닌, 그냥 당신과 나로. 편지를 다 읽고 지영은 오랜만에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그곳엔 그가 서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어요. 이제는 같이 걸어도 될까요? 태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엔 시간이, 상처, 이해, 그리고 사랑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그녀는 깨달았어요. 진실은 용서 속에 숨어 있었고, 사랑은 결국 서로를 기다려주는 시간이란 거요. 봄이 왔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지영은 여전히 그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 옆엔 태호가 있었고,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고 있었죠. 꽃이 이토록 예뻤던가요? 지영이 물었고, 태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엔 누구와 걸어도 몰랐어요.
지금이 처음이에요. 백화점을 그만둔 지영은 작은 플라워 클래스 강사를 시작했어요. 오래도록 꽃을 팔던 손으로 이제는 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거죠. 태호는 그 옆에서 조용히 도자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꽃과 흙으로 각자의 시간을 빚고 있었죠. 유진은 멀리 타지에서 새 출발을 했고 가끔 안부만 전했어요. 한 통의 문자로. 엄마, 잘 지내죠? 저도 잘 있어요. 많이 고맙고, 많이 사랑해요. 그 문자를 받고 지영은 가만히 미소 지었어요. 오랜 시간 아물지 않던 상처가 드디어 딱지를 떼고 새살이 돋는 느낌이었죠. 태우는 매주 금요일이면 작은 테라스에 와인을 올려놓고 말했어요. 지영 씨, 오늘도 우리 살아냈네요. 그녀는 웃으며 따라줬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다시 살 줄은 몰랐어요. 하루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죠. 우리 그때 정말 잘못한 걸까요? 태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어요.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건 우리 삶뿐이에요.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낸다면 그건 정답이겠죠. 지영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달 뒤, 작은 플라워샵 오픈식 날. 그곳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영의 예전 동료들, 태호의 지인들, 그리고 유진도요. 유진은 화분을 안고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개업 축하해요. 이 화분 오빠가 고른 거예요. 지영은 놀란 듯 둘을 바라봤고 유진은 웃으며 말했죠. 이젠 엄마 인생, 내가 축복할 차례예요. 그 순간 지영은 태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 대신 미소로요.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삶은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안 거예요. 금기란 시대가 만든 틀이고 사랑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힘이라는 걸요. 벚꽃잎이 다시 흩날리는 날. 지영은 손님 없는 가게 창가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죠. 나는 한때 딸의 남자를 사랑했다. 세상이 비난했고 나조차 나를 미워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은 누구보다 조심스럽고 단단하게 자랐다. 나는 이제 누구의 엄마가 아닌,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조용히 사인을 했어요. 안지영 49. 작은 꽃집 창가.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지영은 고요한 음악 속에 앉아 테이블에 놓인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있었죠. 이제 그녀는 매일 자신의 이름으로 문을 열고 향기를 담아내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태호는 조용히 와서 화분에 물을 주고 가고 유진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편지를 보내요. 모든 건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어요. 사랑은 이해와 용서의 시간이 만든 두 번째 봄이라는 거요. 꽃은 다시 피고 이름은 다시 불리며 지영은 오늘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속삭이죠. 오늘도 잘 지내자, 안지영.